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우리 드디어 이제 유아교육개론 암기장반이에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유아교육개론 강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이제 서답식 문제 중심으로 풀어보는 그런 유아교육개론 또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유아교육개론을 한번 좀 봤었고, 지금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동안에 유아교육개론 암기장반을 진행을 합니다. 자, 개론은 2주 정도 암기하면 되지, 한 4주 이렇게 암기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2주 만에, 유아교육개론을 전체를 암기를 하고요. 동시에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하신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니, 많이 계신 게 아니라 다 필요하시죠? 자, 그래서 종합적 사고력을 중심으로 한 실전 문제 풀이까지 매주, 한 20문제 이상,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0문제에서 25문제? 그 정도를 실전 문제까지 이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장과 우리 종합적 사고력 실전 문제 풀이, 요 같이 포함된 그 반을 이제 오늘 개강을 할 건데, 먼저 강의를 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개강해서 2주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 강의는 전부 다 교재를 출간하지 않고 PDF 파일로 드려요. 물론 직강에 오시면 다 출력해드리고, 인강쌤들께는 PDF 파일로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강의 어떻게 진행되냐 이렇게 문의가 많은데, 이제 N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교재를 또 사야 되나,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안 사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교재 판매하지 않고요. 전부 PDF 파일로 드려요. 출력을 하실 분은 하시고, 아니면 그냥 이제 탭 같은 걸로, 그쵸, 태블릿 같은 걸로 그냥 보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PDF 파일로 다 드리니까 요 암기장 같은 경우에는 오려가지고 선생님들 갖고 계신 그런 단거나 노트에다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단면으로 출력하셔가지고 다른 거를 뒤에다 붙이면서 선생님들만의 단권화를 또 만드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이것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재는 PDF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험 말씀을 드리면, 노량진을 포함해서 전체 수험가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생님들을 안내를 해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인상 쓰고 막 이럴 수가 없잖아요.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속마음은 굉장히 막 울분에 차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도 나고,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 혼자 작년에 계속 이쪽이다 방향을 계속 쉬지 않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들으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아닌 선생님들도 계세요.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어제 저한테 이제 설 구정 연휴 때 선생님들하고 많은 상담을 했는데, 어제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연간은 듣지 않고 이제 서답식 문제풀이 반만 수강을 하셨는데, 시험장에 제 거를 다 못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원래 하시던 패키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강의 들으시면서 제 거는 그냥 이제 강의도 다 못 듣고 자료만 출력했는데 자료도 한 절반만 보고 들어가셨는데, 이제 거기서 대폭 시험 문제가 나와가지고 너무 속이 상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저하고 다시 합류하시기로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은 일단 문제풀이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강의에 전부 문제가 들어있고, 그리고 문제를 답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교수들이 왜 냈는지 그걸 아셔야죠. 그쵸? 교수들이 이 문제를 왜 냈는지, 답은 왜 또 이렇게 나오는지 그거를 가르쳐 드리는데 이제 중점을 두고 있어요. 왜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그죠, 백전백승이잖아요. 물론 이제 출제자인 대학 교수들이 선생님들의 적은 아니죠. 은사님들인데, 선생님들 가르쳐 주시는 은사님들이니까 적은 아닌데, 적을 알고 그거보다는 우리 비고치키가 얘기했던 같이 상호작용하는 거,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간주관성, 그렇죠? 간주관성.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출제자들이, 나를 가르쳐주는 우리 은사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서로 의사소통이 된다면, 선생님들은 이제, 그쵸, 한 단계 많이 올라서는 거죠. 비계를 제공해주는 거기도 하고, 지적인 발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왜 이 문제를 냈으며, 도대체 답이 왜 이게 되는지, 저는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제 그렇게 한 문제를 풀어도 그렇게 풀으셔야 답을 실제로 맞출 수가 있어요. 시험장에서 절대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오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왜 문제를 이렇게 냈는지, 그리고 답은 왜 이렇게 쓰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답이 막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문제가 약간 이렇게 비틀어진 경우인데, 전에하고 똑같은 거다 이러고 답 쓰시면 이제 틀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과 학과장 정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충분히 다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제 수업 시간에 드리는 모든 문제들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교수 출신이지만 저만 뭐 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출제는 굉장히 여러분의 교수님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출제하는 분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력풀에서 출제위원도 차출하고, 그 다음에 검토위원도 차출을 해요. 다 똑같은 인력풀에서 출제하는 사람, 검토하는 사람 다릅니다. 채점위원, 검토위원, 출제위원 다 다른데, 저는 이제 정말 교수님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를 내고,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 문제가. 이거 아무리 제가 문제 내는 게 즐겁고 문제 내는 게 특기지만 이 많은 문제를 저 혼자 다 어떻게 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 교수진들하고 같이 문제 내고, 그리고 같이 검토합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물론 낼 수는 있지만은 저 혼자만 내는 것으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막 자신하고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하고 같이 문제를 출제하고, 물론 이제 인력풀이죠. 그렇죠? 이제 언제 출제위원이 될지, 뭐 언제 채점위원이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많은 문제들은 다 대학 교수진의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것은 대학 교수진이 낸 문제라야 실전 모고입니다. 대학 교수진이 낸 문제가 아니면 그것은 실전 모고가 아닙니다. 보는 시각이, 우리 전공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들처럼 어린 나이에,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 저보다 나이 있으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어린 나이부터 제대로 뭐 해본 적 없어요. 제대로 뭐 안 해보고 그냥 쭉 공부만 하고 지금 나이까지 왔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이제 다른 일 하시다가 공부하시는 분들하고는 전공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조망하는 방향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대학 교수진이 낸 문제라야 실전 모고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진이 낸 모범 답안 보셔야 되고, 대학 교수들이 설명해주는 그 문제 해설을 들으셔야 돼요. 왜? 출제를 대학 교수들이 하니까. 그쵸? 자, 그래서 제 문제들은 전부 다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같이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계속 그런 일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출제위원, 채점위원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출제는 교수들이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 많이 푸는 거는 무용지물이에요. 문제 자체가 오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문제 출제하면서 뭐 학원가를 뭐 고려한다? 그거는 참 교수 출신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우스운 얘기입니다. 학원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인이 출제한 문제들만으로 연습한다면 그건 정말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뭐 답만 문제도 틀렸고 답만 나와 있고, 그런 문제 백날 풀어봤자 실력 안 늡니다. 오히려 미궁에 빠질 뿐.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가르쳐주는 답 다르고 저 문제에서 가르쳐주는 답 다르고, 오히려 혼동에 빠질 뿐이에요. 수업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출제위원인 유아교육과 정교수진들이 함께 내고 함께 검토한 문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직접 대학 교수진이 해설해 드리는 그런 문제 보셔야 됩니다. 뭐 그런 해설은 저뿐 아니라 각 학교 고시반에서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고시반 강의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고시반 강의, 그다음에 제가 해드리는 문제풀이 충분히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일단 지금 쭉 암기장 정리를 하는데, 암기장의 내용도 이렇게 엄선해서 줄여서 정말 선생님들 머릿속에 유아교육개론이 잡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답을 쓰려면은 서답식 답안에 들어가야 되는 필수 내용들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암기가 돼 있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뜻도 모르고 그냥 막 외우는 건 소용없어요. 의미를 알고 외우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립니다. 암기할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전 유형의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실전 유형의 문제 안 풀고는
이거는 안 됩니다. 실전 유형의 문제 안 풀었으면은 그냥 공부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서 실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두 번 만에 유아교육개론이 이제 쫙 정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수생 선생님들도 당연히 정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수생 선생님들은 다 필요하죠. 그쵸? 초수생 선생님들은 공부를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강의는 유아교육개론 핵심 암기장 요 자체가 교재예요. 그래서 2주 동안에 핵심 암기장 딱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사항 당연히 제가 해드리고 설명 다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도별로 종합적 사고력 실전 문제풀이. 주당 한 20에서 25문제. 문제수보다는 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문제가 질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1주차, 2주차,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오늘이죠. 놀이 지도부터 시작해서 복지, 프로그램, 발달, 교사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먼저 정리부터 하고, 암기장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 종합적 사고력을 겨냥한 실전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2주차에도 교사론부터 시작해서 유아교육 사상사까지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 사고력 실전 문제 풀이. 교사론 이렇게 조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의 답을 쓰는 답안지는 학원에서 이렇게 제작한 무한 답안지예요. 여기 파일명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학교개법학원 교육과정 무한 답안지입니다. 무한 답안지는 뭐냐 하면 요거 이제 비포 사이즈로 출력하시면 돼요. 비포 사이즈도 출력되고 물론 A4 사이즈로도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하셔가지고 여기 문항에 번호가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무한 답안지라는 거예요. 그냥 쭉 출력해서 여기다가 번호 쓰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1월부터 실전하고 똑같이 연습을 해봅니다. 그래서 답안지도 똑같이 실전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출력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문항 번호는 이제 제 문제를 보고 여기다가 그냥 문항을 써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 함께 이제 요번 2주 동안에 요 암기장 정리를 딱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아교육개론 암기장반. 자, 그래서 1월부터 2월까지 유아교육개론 관련된 반이 총 3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유아교육개론 기본 이론반, 그 다음에 서답식 문제로 정리하는 유아교육개론, 그 다음에 암기장, 이렇게 해서 3반이 돌아가는데 요게 3번째 반인 암기장 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조금 쉬셨다가요. 이제 요거 내용 정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